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오이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이 샐러드를 매일 드시거나 오이 무침을 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칼로리가 낮고 칼륨도 낮으며 신장에 안전하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이 자체는 안전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심각한 것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는 조합이 48시간 안에 칼륨을 급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27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오이는 안전한 채소니까 무엇과 함께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며 위험한 조합으로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 소화장애, 영양 불균형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이 자체는 매우 안전한 채소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이를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오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크레아티닌이 1.5 이상이신 분들, 평소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 오이를 자주 드시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내용은 27년간 500명이 넘는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만나며 직접 경험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이와 음식 조합,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이가 다른 음식과 만났을 때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이는 신장 질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오이 100g의 칼륨이 약 150mg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는 바나나의 3분의 1, 고구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오이는 수분이 95%입니다. 칼로리도 낮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신장 질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이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오이를 고칼륨 식품과 함께 먹으면 안전성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이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 100g에 칼륨 150mg, 아보카도 100g에 칼륨 485mg입니다. 합쳐서 635mg입니다. 안전한 오이가 아보카도를 만나 고칼륨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오이를 특정 과일과 함께 먹으면 소화 효소가 충돌합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오이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며 소화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셋째, 오이를 염분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가 됩니다. 오이 자체는 나트륨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이를 소금에 절이거나 오이질을 만들거나 오이 냉국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오이는 안전하지만 오이와 함께 먹는 음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이 조합들이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3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건강식당에서 만난 손님분 주말 점심, 건강식을 파는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 놓인 것은 큰 샐러드 접시였습니다. 오이,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가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샐러드를 드시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분께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요. 손발이 저려요. 저는 맥박을 재보았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이것은 부정맥입니다. 제가 급히 물었습니다. 평소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약을 드시나요? 그분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만성 신부전이 있어요. 크레아티닌이 2.5래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샐러드를 먹었는데? 저는 그분의 접시를 보았습니다. 오이 100g, 토마토 100g, 아보카도 100g, 바나나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칼륨 폭탄입니다. 여기서 제가 급히 계산했습니다. 오이 100g에 칼륨 150mg, 토마토 100g에 237mg, 아보카도 100g에 485mg, 바나나 1개에 400mg입니다. 총 칼륨이 1272mg입니다. 한 끼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5면 신장이 칼륨을 거의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 칼륨이 그대로 몸에 쌓인 것입니다. 오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는 모두 고칼륨 식품입니다. 안전한 오이가 위험한 식품들과 만나 칼륨 폭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그분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결과 혈중 칼륨이 6.9mg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칼륨을 낮추는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2시간 후 칼륨이 5.8로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 샐러드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오이는 괜찮지만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크레아티닌이 2.5 이상인 상태에서 오이에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를 함께 넣은 샐러드를 먹으면 칼륨이 6.9까지 급상승하고 심장 부정맥으로 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이와 고칼륨 식품의 조합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변에 신장 질환이 있으면서 건강 샐러드를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사례, 요양원 영양사 선생님께서 들려준 이야기.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영양사 선생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요양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르신들께 건강 주스를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배가 아프다고 하세요. 저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어떤 주스를 만드셨나요? 영양사 선생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오이, 키위,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를 만들었어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신장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이는 칼륨이 낮으니까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셨는데요? 영양사 선생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한 잔에 오이 150g, 키위 100g, 오렌지 100g을 갈았어요. 아침마다 한 잔씩 일주일 동안 드렸어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비타민C 파괴와 칼륨 과다의 이중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급히 설명드렸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키위와 오렌지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오이와 함께 갈면 비타민C가 파괴되어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둘째, 칼륨 문제입니다. 오이 150g에 칼륨 225mg, 키위 100g에 312mg, 오렌지 100g에 181mg입니다. 총 718mg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매일 이렇게 드시면 칼륨이 쌓입니다. 일주일이면 5026mg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스로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소화도 빠르고 칼륨 흡수도 빠릅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네요. 저는 즉시 주스를 중단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픈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시도록 했습니다. 확인 결과 여러 어르신께서 칼륨이 5.5에서 6.0 사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은 아니었지만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스를 중단하고 일주일 후 칼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이에 키위와 오렌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일주일간 매일 마시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칼륨이 축적되어 칼륨 수치가 5.5에서 6.0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이와 과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사례, 동료 의사에게 들은 환자 이야기. 제 동료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에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 오늘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었어. 70대 어르신이 오셨는데 오이즈를 너무 좋아하신대. 그런데 부종이 심해서 오셨어. 저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오이즈요? 얼마나 드셨는데요? 동료 선생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오이즈 서너 개씩 드신대. 하루 10개 정도? 3개월 동안. 짜게 담근 오이즈를 좋아하신대.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트륨 과다네요. 동료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이 자체는 나트륨이 거의 없어. 하지만 오이즈로 만들면 소금이 엄청 들어가잖아. 오이즈 한 개, 약 50g의 나트륨이 800mg에서 1000mg 들어있어. 하루 10개면 나트륨을 8000mg에서 10,000mg 섭취하는 거야. 신장 질환자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 이하인데 5배를 드신 거지. 환자분 크레아티닌이 2.7이었어. 나트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수분이 계속 쌓였어. 얼굴, 팔, 다리, 온몸이 부었어. 폐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료 선생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입원해서 이뇨제 치료했어. 오이즈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고 3일 후 부종이 많이 빠졌어. 하지만 크레아티닌이 3.1로 올라갔어. 염분 때문에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된 거야. 환자분한테 설명했어. 오이는 안전해요. 하지만 오이즈는 위험해요. 소금 때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안전하니까 오이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7 이상인 상태에서 오이즈를 하루 10개씩 3개월간 먹으면 나트륨 과다로 전신 부종과 폐수종이 생기고
크레아티닌이 2.7에서 3.1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이즈는 신장 질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댓글창에 신장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이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이는 신장 질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채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이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27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신장 질환자도 안전하게 오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칼륨이 이미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전한 방법. 오이 플러스 저칼륨 채소 샐러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이에 저칼륨 채소만 함께 넣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재료가 저칼륨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이 150g, 양배추 100g, 상추 50g을 준비합니다. 오이 150g에 칼륨 225mg, 양배추 100g에 170mg, 상추 50g에 100mg입니다. 총 칼륨이 495mg입니다.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오이를 얇게 썰고, 양배추를 채 썰고, 상추를 적당히 뜯습니다. 모두 섞습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유 1작은술, 레몬즙 1큰술, 식초 반 큰술을 섞습니다. 소금은 넣지 마세요. 이 샐러드는 칼륨이 낮아서 매일 먹어도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는 절대 넣지 마세요. 시금치, 케일도 피하세요. 드레싱에 소금이나 간장을 넣지 마세요. 하루 한 접시를 넘지 마세요. 30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일주일에 3회 저칼륨 샐러드를 만들어 드세요. 둘째 주에는 일주일에 5회로 늘리세요. 셋째 주에는 매일 드셔보세요. 넷째 주에는 혈액을 확인해서 칼륨을 점검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칼륨 걱정 없이 오이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수치와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방법. 오이 단독 또는 과일과 따로 먹기.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이를 과일과 섞지 않고 따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방법이 비타민C 파괴를 막는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오이의 효소가 과일의 비타민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이는 오이만 먹습니다. 샐러드로 만들거나 무침으로 만들거나 생으로 먹습니다. 과일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먹습니다. 만약 과일을 드신다면 저칼륨 과일을 선택하세요. 사과 1개, 딸기 5개, 블루베리 1줌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절대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오이와 과일을 함께 갈면 비타민이 파괴되고 칼륨이 농축되며 당분만 남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에 오이 무침 한 접시를 드십니다. 2시간 후 오전 간식으로 사과 1개를 드십니다. 점심에 오이 샐러드를 드십니다. 저녁에 오이 생채를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도 즐기고 과일도 즐기면서 비타민 파괴와 칼륨 과다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오이와 과일을 절대 함께 갈지 마세요. 과일은 저칼륨 과일만 선택하세요. 바나나, 키위,
오렌지는 피하세요. 과일도 하루 총량을 150g 이하로 제한하세요. 30일 실천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오이와 과일을 완전히 분리해서 드세요. 둘째 주에는 2시간 간격을 엄격히 지키세요. 셋째 주에는 저칼륨 과일만 선택하세요. 넷째 주에는 혈액을 확인해서 칼륨과 비타민을 점검하세요. 한 달 후 비타민도 제대로 섭취하고 칼륨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오이의 효소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안전한 방법. 생오이만. 오이즈는 절대 금지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생오이만 먹고 오이즈나 절임은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방법이 나트륨 과다를 막는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방법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나트륨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오이 100g의 나트륨이 약 2mg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이즈 100g의 나트륨이 약 1600mg에서 2000mg 들어 있습니다. 800배에서 100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오이는 매우 안전하지만 오이즈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생오이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거나 작게 썰어서 샐러드로 먹습니다. 소금을 절대 넣지 마세요. 오이 무침을 만들 때도 소금 대신 레몬즙, 식초, 참기름으로 간을 하세요. 오이 냉국을 만들 때도 소금을 최소화하세요. 식초로 맛을 내세요. 절대 오이를 소금에 절이지 마세요. 오이지, 오이 피클, 오이 장아찌는 모두 금지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생오이만 드세요. 오이즈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하루 생오이를 200g까지 먹어도 안전합니다. 소금 간은 최소화하세요. 30일 실천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오이즈를 완전히 중단하세요. 대신 생오이를 드세요. 둘째 주에는 오이 무침을 저염으로 만들어 드세요. 셋째 주에는 매일 생오이를 즐기세요. 넷째 주에는 혈액을 확인해서 나트륨과 부종을 점검하세요. 한 달 후 나트륨 걱정 없이 오이를 즐기면서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오이의 나트륨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안전성이 다를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을 살피며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이는 신장 질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오이와 함께 먹는 음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해야 할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크레아티닌 2.5 이상인 분이 오이에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를 함께 넣은 샐러드를 먹는 것입니다. 총 칼륨이 1272mg이 되어 혈중 칼륨이 6.9까지 급상승하고 심장 부정맥으로 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이의 키위와 오렌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일주일간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파괴되고 총 칼륨이 718mg이 되어 칼륨이 5.5에서 6.0으로 상승합니다. 셋째는 크레아티닌 2.7 이상인 분이 오이즈를 하루 10개씩 3개월간 먹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하루 8000mg에서 10,000mg이 되어 전신 부종과 폐수종이 생기고 크레아티닌이 2.7에서 3.1로 악화됩니다. 반대로 안전한 방법 3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오이에 양배추, 상추 같은 저칼륨 채소만 함께 넣는 것입니다. 총 칼륨이 495mg으로 안전하고 매일 먹어도 됩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는 절대 넣지 마세요. 둘째는 오이를 과일과 섞지 않고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C 파괴를 막고 과일은 저칼륨 과일만 선택하세요. 절대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셋째는 생오이만 먹고 오이지나 절임은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생오이는 나트륨이 거의 없어서 하루 200g까지 안전합니다. 오이지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오이를 드실 때는 반드시 3개월마다 칼륨, 나트륨, 크레아틴인을 확인하세요. 칼륨이 5.5 이상이면 고칼륨 식품을 즉시 중단하세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오이에 토마토나 아보카도를 함께 넣어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저칼륨 채소로 바꾸세요. 오늘 나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면서 샐러드를 자주 드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27년간의 임상 경험과 500명이 넘는 신장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며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의학적 지시나 개별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부정맥, 전신 부종, 호흡곤란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고칼륨혈증이나 신부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이는 안전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음식을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신장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